예,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안전재단 임기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이제 전파 부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전파 중에서도 저희는 전리방사선에 해당되는 이제 비전리보다는 저희는 전리에 해당되는 이제 방사선에 따라서 발생되는 어, 규제가 제도화된 거가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되는데 우주인 저희 나라는 한국은 아직 우주인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고요. 승무원 그러니까 운항 승무원과 조종 승무원 분들에 대한 안전 기준이 이제 점차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구 내용들을 근거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에 의해서 각 나라의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인식도에 따라서 제도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부터 일부 제도화된 부분, 그러니까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중심으로 방사선의 장애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비전리 부분이 아니라 전리에 해당되는 방사선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 연구자들이죠. 대부분 학회라든지 어떤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기반이 먼저 체계화가 이루어지죠. 그걸 가지고 우리 방사선과 원자력 쪽에서는 ICRP라고 하고 조금 더 국제기구로는 IAEA 같은 기관에서 그 연구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 표준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죠? 어떤 방사선과 어,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을 산업 표준으로도 갈 수 있고 국가 법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 방사선에 대한 규제는 원자력 안전 정부 부처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주인에 대한 부분은 없고 현재는 항공 승무원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재단에서는 그 중에서 항공 승무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체계에서 이 체계가 현재 방사선 분야의 국제 기준과 각 나라가 채용하는 절차들을 간략하게 설명이 드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기준과 표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아까 오차도 있고 상황도 다르듯이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있고 각 나라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준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 승무원에 대한 교육과 항공 승무원에 대한 저희가 방사선에 대한 위험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미리시버트 MSV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는 한 20mSv 연간 또는 연간 50mSv라는 값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는 6mSv를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는요.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는 6mSv이지만 그 이외에 원자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방사선의 기준은 연간 상단에 있는 20mSv를 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승무원은 6mSv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 이외에 방사선에 실제 근무하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또 20mSv를 또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설득 작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일반인에 대한 기준으로는 연간 1mSv라는 기준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항공승무원 같은 경우는 인공방사선이 아니라 자연방사선에 해당이 됩니다. 전리방사선이 이제 자연방사선에 해당되고요. 저희는 인공방사선과 자연방사선의 차이는 실상은 없습니다. 발생원의 차이일 뿐이죠. 우리나라 대한 국민이 1년을 산다면 연간 3.08mSv 정도를 받고요. 비행기를 타고 유럽 여행을 한 번 왕복을 한다면 0.07 정도를 받는 기준 정도가 됩니다. 비교 대상으로 흉부 X선 가슴 촬영을 한다면은 한 0.1 정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암 치료를 위해서 고설량을 쪼인다면 거기는 이제 1000mSv, 2000mSv, 3000mSv 국소 부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국가적인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의료 피포계 같은 경우는. 예. 도표로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에서 일반인이 방사선의 영향으로는 호흡, 공기 중에 있는 것과 땅에서 오는 게 한 60% 정도 됩니다. 우주에서 오는 것은 한 16% 정도, 우주에서 오는 20%가 채 안 돼.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의 영향은 한 20%가 채 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도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방사선의 영향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수면에 있을 때는 한 0.03 정도였던 게 극단적으로 만약에 15km 상공까지 올라가면은 10 마이크로시버트 퍼 하워 정도까지 해서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10km 내외로 한다면 시간당 5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의 운항은 또 이제 아까 적도와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의 영향과 태양 활동에 따른 영향을 또 태양 활동에 따라서 방사선의 영향이 또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도 지방 같은 경우는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적도 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의 극두기와 극대기의 영향이 거의 큰 차이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극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 극소기와 극대기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차이, 뭐 2배 이상 나이가 나는 걸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방사선, 저희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선과 은하 방사선, 태양 이외에 코스믹에서 오는 방사선을 이제 같이 우주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고도와 태양 활동의 세기, 지장이장의 함수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고 따라서 비행 노선 및 총 비행 시간 등에 따라 가지고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우주방사선을 얘기할 때 은하 우주선하고 태양 우주선을 두 개를 나눕니다. 그 중에 실제 사람한테 직접적인 방사선에 영향을 주는 건 은하 우주선입니다. 은하 우주선이 전체 피폭의 극단적으로는 한 90% 이상.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의 영향은 실상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이 하시는 비행 중에. 근데 왜 이렇게 은하 우주선의 영향이 많냐면 은하 자체에서 오는 성질 자체가 중성자라든지 양성자라든지 상당히 고에너지 입자 방사선들이 많습니다. 태양부터 오는 방사선에서 오는 것보다는 은하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방사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 방사선 피폭의 90% 이상을 태양이 아닌 은하에서 오는 방사선으로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윤즉슨 구성원 자체가 고에너지를 가지면은 양성자와 중성자, 헬륨 이온, 철 이런 무거운 핵종들이 은하에서 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발생하는 방사선의 양이 훨씬 많다라는 뜻입니다. 태양우주선은 저희 방사선 쪽으로는 실상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은하 우주선이 적게 되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예, 에너지 자체도 10의 20승 일렉트론 볼트가 은하 우주선이라면은 10의 9승 정도, 뭐 상당히 큰 에너지긴 하지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방사선은 보통 아까 큰 에너지, 거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정말 거대 에너지를 갖고 있는 하나의 입자가 아까 전리층 대기권에서 전자 또는 입자와 만나서 수많은 이제 비전리 전자 기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에 의해서 이제 방사선의 영향이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보통 2차 방사선입니다. 1차로 고에너지 입자가 2차를 분계 타겟팅이 돼가지고 미온 전자 이런 2차 방사선을 유발을 해서 이것들이 아까 고도 비행 한 10km 내외에서 많은 에너지를 체내에 주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부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은 저희가 전리방사선인 뭐 감마선이라든지 X선 영역 같은 부분은 8분 내외이기 때문에 뭐 관리 방법 자체가 크게 있지는 않고요. 태양풍에서 오는 거를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고도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희가 에너지가 높은 중성자가 가장 많고 양성자 전자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높은 고도에서 방사선 영향이 크고요. 선량 저희가 인체 영향으로 표현하는 방사 선량을 얘기 드린다면 선량이 8km 고도에서는 2 내지 3 마이크로시버트 퍼 하워라면 12km에서는 2배 정도가 되는 5에서 9 마이크로시버트 퍼 하워 정도가 된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지상에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기술이 고도화되고 아무래도 그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도 많이 이동을 하시고 간편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이제 방사선이 이제 노출되는 상황이 유발이 되는 거죠. 적도 지방으로 간다면 낫는데 아무래도 단거리 비행을 위해서 고고도로 이제 극지방 쪽으로 비행을 한다면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훨씬 더 많은 방사선 피폭을 유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태양 방사선은 이제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은하 방사선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태양의 그 활동 주기와는 반대입니다. 저희 은하 방사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태양이 되게 활성화됐을 때는 은하에서 오는 방사선을 많이 차단을 해줍니다. 역효과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실제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방사선은 훨씬 더 적습니다. 은하에서 오는 방사선은 그렇습니다. 예, 많이 감소되는 상황. 물론 이제 거기서 오는 태양 활동에 따라서 이제 플라즈마에 대한 입자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방사선 양으로 하면 지구가 받는 양으로 하면 훨씬 양은 작아지게 됩니다. 태양의 자기장에 의해서 은하 방사선을 감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측정들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실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비행기에 장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고도와 경로를 따라 가지고 중성자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양성자도 측정하고 전리방사선도 측정하고 여러 기계들을 비행기에 같이 실어서 측정을 되게 오랫동안 실상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학술 연구를 하시니까 그런 기준이 또 마련이 되면 다시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물론 우주인 같은 경우는 선량계를 착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행기 탑승하는 경우는 다 일정 부분 연구를 통해서 계산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산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도 갖고 있습니다. 이곳 주최한 전파연구원에서 전파센터에서 만든 세이프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프로그램들의 신뢰성은 주기적으로 검토를 또 하고 있고요. 항상 또
그 값들은 아까 지상에서 측정하는 값을 통해서 보정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그 방사선의 그 위험도는 결론적으로는 인체 장애로 규결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대표적으로 원자력 피해, 그 일본 원폭처럼 그 기준으로 에너지를 환산해서 장애 기준으로 위험성을 평가해서 아까 우주 항공 승무원은 6mS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항공 승무원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서 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고요. 단순히 이제 외부 피폭에 국한돼서 외부에서 오는 방사선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방사선 쪽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그 단위 자체가 베크럴이라는 단위도 있지만 인체에 영향에 쓰는 단위 시버트라는 단위가 환산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희 똑같이 방사선에 의한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고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를 이게 인체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주는지를 환산해서 조직별 가중치를 해가지고 단위를 만들어서 다소 생소한 시버트라는 단위, 베크럴이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그 안전 기준의 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숫자를 세는 그 에너지와 별건으로 또 장애 유무를 할 때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방사선의 투과력이죠. 저희 전리방사선 같은 경우는 비전류와 달리 투과를 해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과에 따라서 단순히 이제 절단도 할 수 있고 세포의 유전 DNA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이 DNA의 세포 절단의 개수를 센다든지 극단적으로는 그런 개수를 세면서 이 장애가 어느 정도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6mm 시버트, 20mm 시버트라는 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그 방사선 쪽에서는 자연 방사선에 대해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구가 뭐 45억 년, 50억 년, 뭐 그 우주가 150억, 148억 년 동안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제어 가능한 분야와 제어가 불가능한 분야. 대표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수많은 안전 기준을 넣어가지고 제어를 하고 관리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우주 방사선 그러니까까지 관리를 하게 되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술이 발달하고 이동이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장애가 유발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실상은. 그래서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도 근무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고도 아까 극지방 단거리 비행을 또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장애가 계속 학술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체계로 이게 국가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 방사선에 대한 그 안전을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방사선에 대한 두려운 부분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올해 법을 개정을 했고요. 내년 시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고도를 비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사선 생소하지만 우주 방사선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교육, 과학적 정보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의무교육화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요거는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일원화가 되면서 내년부터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건강검진도 고고도 비행 승무원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됐고요. 의무 보고화가 됐고요. 교육 부분도 자체 교육이 아닌 전문 기관으로부터 신뢰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우주 방사선과 방사선 장애 방어 그리고 법령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안내를 진행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많은 연구들을 기준으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국민들한테 잘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가장 그 우주 방사선에 밀접한 승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내년부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입니다. 예, 임기중 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그 방사선 피폭량 모델 산출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걸 어떤 걸로 할지는 정하셨나요? 그 기준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아직은 시행령안을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을 쓸지는 시행령안에 나와서 곧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안 계신가요? 네. 네, 교육을 실시를 하는 걸로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교육이라는 게 일단 단일적으로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년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법은 이제 실시하라끔 되어 있고요. 그 방법과 아까 그 절차와 횟수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곧 이달 다음 달 해서 개정안 부분 조만간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항공사 부분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이를 이제 의견을 받은 다음에 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정입니다. 네. 예,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저도 설명 듣다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우주선의 구분 설명하시면서 운하 우주선이 무거운 핵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폭 기여도가 한 95%고, 태양 우주선은 뭐 좀 경미한 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태양 확장 폭발에 따라서 고에너지 입자가 생성이 되고 그게 극지역으로 유입이 되면 이게 단계별로 이게 그 피해 양이 다른데, 뭐 이제 어떤 단계를 평상시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고에너지 입자 2단계 내지는 3단계에 대해서도 운하 방사선하고 이제 그 어떤 피해도 가중치에 대한 비교를 하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요게 이건 평균값입니다. 연 평균으로 봤을 때 태양 활동이 활동할 때 봤을 때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의 양이 사람의 그 피폭량의 전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90%를 차지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태양 활동이 활성화와 플라즈마가 올 때는 또 상황이 다를 거라고 그 자료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는 은하 우주선이 전체 90%가 은하 방사선에 의한 피폭량이 90%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른 분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칠 예정인데요.